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은평구 구산동. 은평구 구산동 낡은 반지하,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곰팡이가 넘치는 반지하를 낙찰을 겁도 없이 받으셨어요. 심란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거는 집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어떤 관계신지? 저는 전업주부고 만으로 43살. 수업은 2월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 만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두 달 만에 낙찰은 2개. 네. 그리고 첫 번째 물건은 벌써 임대가 네, 완료. 내일 계약서를 쓰러 간다. 마음 불편한 반지하에 왔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편안한 구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익숙한 그림자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은 낙찰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언니께서는 작년쯤에 영상 한번 출연도 해주셨고, 네. 그 목동 반지하에서 네. 그것도 월세 잘 나간 거죠. 나갔어요. 선생님이 친한 동생을 소개시켜 주셔서 저한테도 굉장히 은인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좀 아니에요. 들어요. 그때 목동 반지하랑 뭐 화곡동도 그때 네. 낙찰 받으신 게 있는 거고, 최근에는 원종동, 네, 부천 원종동의 지상층 빌라도 네, 낙찰을 나갔어요. 받으셔서 임대가 네. 이 월세 받는 맛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충전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오시게 됐는지? 친한 동생이니까 선배로서 또 선생님 보고 싶고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선생님 만나고 싶으니까 오겠다고 했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항상 누워 계시느라고 바쁘신 분이신데 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기억력이에요. 그러면 우선 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채무자분이 계셨는데 거주는 한 얼마나 네. 하신 거예요? 되게 오래 하셨던데. 세월의 흔적들이 되게 많이. 2005년부터 하셨나? 야, 네. 20년을 계셨네. 네. 20년 계셨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아 근데 저희가 여기 집 명도하고 나서 앞집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앞집분께서 본인이 낙찰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임대를 놓고 싶었다. 여기 너무 살기 좋다고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미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건물에 계시는 분이 탐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 집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 조금 들어요. 선생님이 그때 부동산 운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좋은 반지하를 저는 잘 낙찰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음이 아까 놓였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년 정도 계신 집 치고는 그러면 컨디션이 좋은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채무자분이 들어오시면서 돈을 좀 쓰셨구나라는 흔적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샤시도 다 돼 있고 저것만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1,000만 원 세이브했다 아 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게 우리 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싱크대도 오시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애매하다. 문짝도 좀 안 맞고 색깔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상판도 되게 더럽고, 그래서 우리가 바꿀까 라고 고민했는데 결정한 게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문짝만 교체하는 걸로. 문짝만. 네. 문짝 교체하는 게 보통 한 짝에 3만 원 정도 할 거니까 20개 좀 안 되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50만 원 돈이면 다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비용이 좀 크다 하면 하부장 있는 것만 바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하는 김에 뭐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상판이 오염이 심한데 걔는 갈아가지고 닦아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그러면 한 5, 60만 원 돈이면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새 싱크대로 바꾸는 건 과한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판이랑 도배도 물론 새로 하면 될 것 같고, 곰팡이가 엄청 심해요, 방마다. 특히 저 안방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완전 썩어 있는데 자은방도 그렇고. 네. 저 상태에서 그냥 잘 살고 계셨던 거예요? 가구 있는 데가 좀 곰팡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다 보니까 장롱에 놓였었던 자국도 있었으니까 장롱에 가려져 있어서 저희가 심했다는 생각도 드니까 물론 저도 걱정이 되는데, 저기는 그냥 기본 도배만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곰팡이가 퍼져나가는지 생기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곰팡이 업체를 써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비쌀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몸으로 때우는 방향으로 네.
남편분 이럴 때 좀 써먹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도배 사장님들이 보통 오시면은 덮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만큼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공비는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도배지 떼고 곰팡이 처리를 업체한테 맡기면 부담스러우니까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거 그냥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도배하는 방향으로 하면 도배 비용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곰팡이 업체를 쓰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배랑 장판하면 넉넉히 한 200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저 자주 하는 의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 더 지저분한 집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곰팡이 제거하고 그런 것도 안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불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 성향이 미리 이거 해놨을 때 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성향의 사람이라기보다 일단 해놓고 나는 급한 게 뭐예요? 세입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1순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또 올라왔다던가 심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차라리 곰팡이 업체를 불러준다거나 곰팡이 페인트를 쓴다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급한 물부터 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런 거를 완벽하게 처리해놓고 하려고 하면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서 또 첫 집에서 저처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누구보다 걱정을 많이 하는 언니를 두고 계시잖아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만큼이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안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가까운 게 아닌가.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100% 처리한다기보다 7, 80%만 잡아놓고 한 다음에 우리 입장이랑 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두 분이 가까워진 것도 분명히 처음부터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언니구나라고 해서 가까워진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선생님 두 분하고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도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이 집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는 필요한 것 같아. 그 과정이라는 건 분명히 내가 옆에 두고 시간을 오래 임대를 줘보고 세입자도 받아보고 민원도 받아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집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는 이거를 깨끗하게 해놓고 팔아먹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이거를 빨리 해놓고 더 비싼 가게 판다의 관점보다는 월세를 꾸준히 오랫동안 받아야지라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기본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도 네, 다 LED로 좋은 걸로 돼 있고 네. 등은 안 바꿔도 되겠다. 네. 기능상 하자만 없다면 두면 될 것 같고 계신 지 오래됐으니까 저는 천장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천장도 물자국도 있고 하니까 천장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 쪽에 있는 샤시에 몰딩이 좀 깨져 있어서 근데 저 몰딩은 필요 없는 몰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도배 사장님한테 아이소 핑크 원래 그 용도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압축 스티로폼이니까 조형을 좀 잘 해달라고 해서 깔끔하게 마감 처리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람 불러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칠도 좀 맡기면 좋을 것 같고 오실 때 칠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때가 많이 탔으니까 밝은 색으로 칠하면 될 것 같고 저 작은 방에도 곰팡이가 엄청 심해가지고 곰팡이를 보니까 밖에 나가서 샤시 밑에 쪽을 보니까 거기 앞에 이끼도 많이 껴있고 해서 거기도 이렇게 좀 시멘트 몰탈로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하는 김에 집 주변으로 해서 다 한번 시멘트를 둘러놓고 그러면 저쪽 장롱 있는데 곰팡이 심한 데나 거실 쪽 있는데 심한 데도 처리를 해놓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올수리 네. 올수리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화장실이 한 200 정도 할 거고 제가 화장실 되게 싸게 하는 분 또 알게 됐거든요. 네, 그분도 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아마 2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 하는 김에 타일도 뭐 저기 보일러실 있는데 타일이랑 현관 타일이랑 싱크대 타일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 정도면 한 250 선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타일까지 해서 250에 도배장판 넉넉히 곰팡이 처리까지 한 200 정도 잡으면 450에 칠 한 100만 원 정도? 550에 싱크대 저거 하면 50만 원?
600에 콘센트, 저 콘센트가 선생님이 신경이 쓰인다. 어떤 아니요, 부분이죠? 괜찮은데요? 네. 제 키엔 혹시- 맞아요. 아 그러네요. 아래에 달려 있어서 여기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어. 다 아래에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위에 있잖아요. 그런 점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거를 자주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30분, 1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하면 그게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입자가 처음 와가지고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콘센트 위치가 낮아서 가슴 높이로 좀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네. 드는데 결국에 우리는 돈 대비 효율을 생각하는 건데 돈을 썼을 때 공구리 쳐 있는데 스위치를 위치한 것 같아서 저거를 위로 올리는데 안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쫄대 같은 게 또 튀어나오고 그러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 우선은 아니면 혹시라도 도배지 뜯었을 때 원래 기존 위치에 콘센트 구멍이 있을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도배할 때 그거 한번 체크 좀 해달라고 하고 되면은 당연히 옮기고 굳이 또 무리해서 옮길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네. 것 같아요. 콘센트 같은 거는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쟤는 어떻게 해요?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저거는 큰 비용이 들진 않지. 맞아요. 혹시라도 신경 쓰이면 바꾸는데 그냥 선생님 이미지를 봤을 때 저런 거 하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또 도배 새로 해놓고 하면 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튀죠. 저는 우선 그냥 그럼 닦아보고. 저런 거 갖고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네. 비싸도 한 20만 원 돈일 거니까 저렴하면 10만 원 돈에 다 바꿔줄 거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도 콘센트 하나 땄나 봐요. 이거는 도배할 때 넣어달라 그래요. 그런 거는 도배 사장님들이 알아서 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선 큰 거부터 하고 풀이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큰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예상하고 계획하면은 답답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큰 것만 하는 걸로 하면은 한 600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우리 변수가 나오잖아요. 선생님도 전에 목동집 하면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 깨끗한 집도 변수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넉넉히 한 100만 원 정도 더 생각하면 한 700 정도면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저는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수리비는 큰 편차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수리 그 정도 하고 임대는 분명히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2개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반지하 빌라고 평수가 16평, 연식이 96년식의 반지하 빌라네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억 1,250. 1억 1,250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유주택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네. 대출 잘 나왔어요? 아, 우선 저는 자서만 한 상태라. 아 잔금 안 쳤구나. 소유자 아니에요. 네. 아 맞네요. 네. 아 요집도 주인이 안 친 아니에요. 거고 아니에요. 고집도 안 친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권리가 없어요. 수리하는 거는 여유 있게 해도 네, 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금을 늦게 친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네. 여쭤보고 자석까지 했다 그러면 거의 99는 네. 나올 예정인 거니까. 네, 8,100. 8,100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 낙찰가 대비 70%. 70% 대출을 받을 예정인 거고 네.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여기는 이금융 단위농협에서 받아가지고 4.7%좀 높게 받아요. 아 이금융에서 했는데 4.7%면 제 생각에 네. 잘 받은 거예요. 되게 금리 되게 잘 나온 거예요. 한 5%대도 요새 많이 하는데 4.7%의 분할 기간이 30년? 30년. 그러면- 1년 거치. 1년 거치. 그러면 이자 계략적으로 계산 좀 해봤어요? 네. 그럼 한 달에 얼마 해봤어요. 정도 나와요? 43만 원. 43만 원. 이자. 원금하고 이자 이자. 포함해서 43만 원. 이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 해서 43만 원이면 그래도 한 40만 원 돈 그 정도는. 네. 정도는 네. 순소득으로 네, 네. 갖고 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딱 대비하기 좋은 집이 멀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슷한 평수 집이 3년 전에 2천에 70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아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좀 욕심 부려서. 선생님도 누구보다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1번 집도 너무 좋은 가격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얘까지 임대가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익률도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집이 될 거고 한 40만 원 돈은 네.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여기 명도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원래 거주하는 집도 있었고 네. 그리고 투자했던 집도 또 있다 그랬죠. 두 채가 더 있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월세 투자 물건으로 빌라를 저 만나고 나서는 두 채, 요거까지. 네. 1번 물건은 이거 낙찰 받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일주일이죠. 아, 일주일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는 깨끗한 집이었어요. 네. 낙찰 받자마자 명도도 거의 뭐 바로 하고. 채무자가 있었는데 아, 채무자가 네. 근데 바로 나갔구나. 네. 돈으로 없으시더라고요. 시간을 샀어요. 맞아요. 네. 돈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어. 이사비를 자기는 주면 이사비만 맞으면 바로 나가겠다. 어.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고민 없이 어이 네.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내가 또 자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또 약속한 이사 기간에 네. 잘 나가주셔서 네. 명도도 빨리 하고 집 컨디션도 새 집이다 네, 네. 보니까 수리도 네. 할 것도 별로 도배만 없었고 했어요. 임대도 금방 잔금도 안 쳤는데 계약서를 내일 쓴다. 네. 신뢰가 안 되면 걔도 대략적으로 여쭤보면 걔는 낙찰에 얼마 된 거예요? 1억 3,500. 1억 3,500에 거의 준신축 지상층 빌라였던 네. 거고 위치가 수유동? 네, 수유동. 수유동에 지상층 빌라 낙찰 받은 건데 거기가 수유동에서도 4호선 수유역 가까운 쪽은 그래도 임대가 되게 좋잖아요. 네. 가오리역 쪽이잖아. 네. 아, 그걸 잘 알아요. 왜냐면 그거 바로 밑에 선생님 거가 있고. 저 집도 있어요. 어, 네네. 친통 난 게 거기에요? 아, 그거 아니, 아, 그건 거기 아니에요. 그 근처여서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게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서울에서도. 근데 그 집을 그 월세로 나갔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아, 네. 조금 한 5만 원 더 올릴까? 라는 생각. 사실 그 가격에 나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낙찰이 1억 3,500 낙찰 받은 거고, 걔 같은 경우도 대출도 잘 받은 거고, 걔는 80% 80% 받은 거고, 걔는 1억 800. 1억 800 대출 받은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자 원금 같이 내는 네, 거예요? 네. 걔는 46만 원. 와! 야, 괜찮다. 3.8%. 아, 걔는 또 1금융에서 네, 받았구나. 네. 그래서 3.8%의 이자가 한 46만 원 나가는 거면, 그러면 거기서 계산이 안 돼. 월세는 얼마에 나갔어요? 105만 원. 천에 105만 원. 105만 원. 야, 순수익 59.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또 이 반지하까지 섭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럼 얼마 남는 거야? 60만 원 돈이 남는 거네? 네. 야,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100. 100만 원. 100만 원 되겠다. 네. 감사해요, 선생님. 아, 제가 아이, 감사해요. 소리야. 너무나도 좋은 가격으로 네. 나가줘서 제가 더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또 굉장히 위안거리도 되는 것 같고 제 안에서도 이 집이 또 어떻게 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이 근처에 또 비슷한 집 있으니까 선생님 나가는 거 보고 나도 임대료를 좀 욕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집이 선생님이 또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얼굴에 웃음꽃이 계속 피어나고 계신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선생님이 과거에 했던 그 아파트 투자와 이 월세 투자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볼품없는 집이라고 보일 수 있겠어도 실속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집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집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명도는 아까 말씀을 개략적으로 해주셨는데 여기는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계셨고 몸이 불편하신 연세가 좀 어머니랑 아드님.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한 20년 정도 거주를 하고 네. 계셨고 선생님이 명도하고 난 다음에 네. 사진도 보여주셔서 봤는데 굉장히 저도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 방 쪽에는 막 뭐 기둥이 하나 닫혀 있어가지고 아, 혹시 천장 무너진 집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천장 무너진 집은 아니었고 네, 네. 보조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셨던 부분이었나 봐요. 짐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 엄청 같은데. 많았어요. 명도가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것도 좀 돈으로 해결하셨나 봐요. 아니요, 여기는 이사비도 안 들었어요. 여기는 야, 정말 힘을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그 첫 번째 아. 집 때문에 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네. 언니가 또 되게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 안 하고 문자만 딱 2통 보냈거든요. 야.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예. 말씀 하셨어요. 잔금 내기 전까지 제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셔서 잔금은 내일도 낼 수 있는데 잔금을 내게 되면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와서 저한테 임대료를 내셔야 되는데 괜찮으시냐 이사 날짜를 조정하려고 온 거라고 아.
그래서 저는 한 달 후에 낼 예정이다. 그때까지 이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경매를 채무자랑 명도할 때 긴장도 되고 떨리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말씀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되게 드네요. 경매. 착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모자이크여서 굉장히 아쉽네요. 선생님. 얼굴만 보더라도 100%도 신뢰할 것 같은 인상이셔서.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착한 어투까지의 무기로 삼고 채무자를 대하니까 수상이 원활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잊고 있다가 문자만 딱 2통 보냈거든요. 매각 허가가 났다. 이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잔금 날짜가 정해졌다. 이사 이제 확정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내고 그랬더니 알았다. 2주 그리고- 후에 나가겠다. 그리고 전화를 제가 한 달 말씀드렸는데 네. 한 3주 정도쯤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 이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이사 나가겠다고 이틀 뒤에 나가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명도도 너무 야. 편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듣더라도 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에 느껴져요. 순차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언니의 도움이 네. 힘을 발해서 그 세입자분이 여기서 버티면 안 되겠다. 최무전 분께서 개념이 있으신 분? 아. 그러신 분 같아요. 얘기가 잘 네. 통하셨던 분이라고 네. 역시 운이 좋으신 분이구나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운이 되게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음. 뭐가 되게 수월해요, 항상. 부동산 부동산 운이 굉장히 줄줄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있는 두 분께 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언니가 더 있죠. 그럼요. 네, 저는 그런 오히려 분 옆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니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거는 굉장히 순탄한 편으로 너무 좋은 채무자분을 만나서 그 몸도 불편한데 저항도 하고 뭐 이사비도 무리하게 요구하고 들어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네.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너무나도 순탄하게 잘 네. 풀렸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명도를 보니까 선생님 두 분의 앞날이 훤하시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이 명도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사비도 안 돼요. 그럼 싱크대 교체해야 되나? 근데 우선 문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전업주부로 네. 계신 지가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일을 안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게 오래 지냈죠. 근데 결혼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돼서 중개사 자격증 따고 그 이후 같이 따신 거예요? 네, 그때 어. 짝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때 왔던 동생하고 이렇게 셋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기만 키우고 중개사 자격증 따고 바로 아기가 생겨서 네. 아기를 그러면 꽤 됐네요? 네, 오래됐죠. 2010년?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투자도 못하고 전혀 그럴 여력도 없었고 했는데 언니랑 그 친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라는 건 선생님 그때 영상 찍었을 숙소도 때 같이 왔던 그 남동생. 네. 네, 네. 되게 부러웠죠. 어. 그러다가 어. 뒤늦게 저는 언니의 조언으로 아파트를 사게 된 거죠. 네. 아. 돈이 아파트. 많더라고. 느껴져요. 많아가지고. 옷차림부터 좀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 언니 덕분에 진짜 네. 좋은 아파트를 사게 돼서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아니면 투자. 실컷 투자했던 네. 거. 그럼 그때 부동산 경험이 많으신 언니의 조언으로 아파트를 두 채. 2채 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재미를 좀 보셨을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시세 차익의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유하고 네, 있는 거예요. 보유. 시세는 분명히 재건축 하나가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오. 그것 때문에 갖고 있어요. 달라 보이네요. 진짜. 썩은 것만 근데 있어요. 다. 인천에 있는 재건축 하나 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 시세 차익 쪽 관점이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산다는 개념보다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는 관점으로 부동산 공인 중개 자격도 있으시고 아파트 재건축 투자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썩은 반지하 빌라까지 투자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장기적으로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이들한테 드는 돈은 더 많아지잖아요. 주변의 엄마들도 실례가 안 되면 아이가 큰 초등- 아이가 중학생, 중학생. 중학교 1학년, 작은 아이가 4학년. 주변의 엄마들도 하나둘 학원비라도 번다며 알바를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바 대신에
때문에 경매를 하러 온 거죠. 월세 흐름을 만들어서 교육비에 그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내년부터는 예고 입시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네. 그쪽으로 진학을 한다고 하면은 네. 돈이 조금 더 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게 네. 컸어요. 학원비, 교육비. 그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중요한 네. 부분일 것 그래서 같네요. 처음에 네. 수업할 때 선생님이 목표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제가 한 4채 정도 해서 순수익 200 만들고 싶다 했어요. 거의 이제 절반 달성했네요, 벌써. 2달 만에. 네. 선생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나 좀 더 쓸 걸. 저 50만 원이었는데 선생님 100만 원 정해줘서 아, 100만 원이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과해서 200만 원으로 할 걸 그래서. 이 기세라면 올해 안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열심히 해봐야죠. 아이가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은데 내가 고민하고 내 거 줄여야 되고 하는 방향보다는 차라리 내가 경매로 선생님도 부동산에 대한 경험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낯설지 않은 분야였다고 생각도 들어요. 네. 다른 사람들처럼 알바를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이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선생님 외모를 봤을 때 경매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거부감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있었어요. 언니가 예전부터 네. 경매 책도 저한테 선물해주고 선생님 수업도 오래전부터 알려주셨는데 네.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도 있었어요. 그냥 말투나 이미지만 보더라도 뭔가 경매 반지하 되게 안 어울리는 사람. 언니분은 좀 어울려요. 말투도 고상. 조곤조곤하시고 네. 거친 명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건 채무자의 채무를 내가 대신 변제해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명도에 대한 걱정도 되게 있었는데 막상 2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또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는 경매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이 언니도 도와주신 게 있을 거고 저도 옆에서 의견을 드린 게 있을 건데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벌린 일이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제한 시간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의존한다기보다 내가 행동해서 빨리 시간을 절약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나이가 40이 넘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면도 있었네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면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랑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해야 돼. 나를 알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장판 깔고 앉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저는 특히 전업으로 계속 오래 집에만 있어서 경매를 시작하면서 되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 그러니까 나의 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성취감에 그냥 집이 한두 채 는다라는 개념도 보이는 게 늘어난다는 부분도 있는데 집 문서가 하나씩 생긴다는 생각도 드는데 월세까지 하나씩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맛이 더 달콤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교육비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런 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과거에는 다주택자 자산가 언니의 조언을 듣고 아파트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지 않고 조그만 반지하 같은 거 저는 처음에 조금 더 어렸을 때 돈도 없고 하니까 반지하를 시작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을 찾았다고 생각도 드는데 여성분이 반지하 이 오래된 걸 하는 게 생각에 부딪힘이 나는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 선뜻 하기가 입찰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 할 때 부딪힘은 없었어요? 서울에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경매를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서울에만 2채를 받은 거잖아요. 서울에 7평, 8평이라도 서울에 내 땅을 갖게 되는 거니까 적은 비용으로 그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지 지분을 늘려간다 개념도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이쪽 은평구 쪽도 재개발 이런 소식들이 저 밑에 쪽부터 하나씩 좀 올라오더라고요. 교육생분들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선생님처럼 처음에 월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셨다가 4, 5년 정도 지나니까 개발 얘기가 나오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딱 이런 동네도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한 관점처럼 5년, 10년, 20년 갖고 가다 보면 그런 소식들이 오는 게 단순히 우리가 그 월세만 바라보고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오래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개발 호재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만큼 괜찮은 투자가 있을까? 겉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언니를 제외하고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쟤는 왜 저런 거 이상한 거 갑자기 반지상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저런 거 투자하게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길게 내다본다면 월세뿐만 아니고 개발까지 따라오는 게 결국에 선생님 말씀하신 땅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네요. 누구보다 멀리 내다보는 현명한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언니께서도 누구보다 말수가 적은 편이 아니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오늘 참석한 김에 최근 근황을 좀 여쭤보면 인천에 빌라 하나 누수된다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네. 저 만났을 때는 두 채 받은 세 채 받은 건가? 두 채였어요. 그때 두 채 받은 네. 거 화곡동이랑 목동에 두 채를 받은 거였고 네. 작년 하반기에 그래도 올해 나갔어요. 초에 월세를 네, 나갔어요. 배짱을 계속 부리고 있다가 아예 안 되겠다. 아니 여기서 내리진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하도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예, 뭐 다 욕하는데 나는 열려있다. 연락을 다오. 근데 한 군데에서 보여주고 연락이 왔는데 확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사가 일찍 들어오겠다 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라고 줬더니 선생님이 처음 가격하고는 예, 뭐 물론 차이가 있어서 예. 잘 받은 편의 시세로 저는 뭐 좀 근데 만족해요. 만족하고 나가고 나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속상하죠. 예, 살짝 이제 후회는 있었지만 만족했으니까 연락이 계속 온다는 거는 월세가 잘 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 만난 지가 경매를 시작하고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네. 세 채 낙찰을 받은 건데 실례가 안 되면 총 월세는 얼마를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신 김에 275. 야, 총 월세 매출은 매출이 275. 275만 원 받는 거고 네. 거기서 이자 원리금 다 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제외하고 145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130. 130 정도의 순 네, 월세를 받고 받고 있어요. 계시니까 네. 지금 인천의 빌라에 누수가 네. 생기더라도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유연하게 그거 있어요. 마음이 계속 그것 때문에 안 좋긴 한데 그러다 월세가 딱 찍히면 다시 이게 이제 업이 되면서 되게 큰 위로가 돼요. 맞아요. 네. 나는 월세의 힘이 그런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하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 게 평정심과 마음의 평화를 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이 마음의 평화를 취하려면 항상 중간값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마음을 중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안 좋을 때가 우리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든지 이 안 좋을 때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월세로서 내가 수입이 높아졌다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30만 원, 40만 원 추가로 월세가 들어오는 거를 내 불편한 마음에 있어서의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월세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선생님도 시세차익 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못 들어가요. 올해 아. 하반기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세게 받은 거. 그렇죠. 네. 그게 되게 그런 것 같아. 전세 세입자 네. 있었던 집이 지금 전세가 최근에 빠지면서 돈을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새로운 있다는 세입 생각에. 예.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시세가 떨어져서 그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 월세를 잘 받냐 못 받냐 전세 세입자를 잘 받냐 못 받냐도 길게 생각하면 결국에 똑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아마 굉장히 맞아요. 공감이 네, 될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세 세입자 새로 빼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은 하잖아요. 뭐 잘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최악을 고민하면서 가니까. 근데 아예 정보는 모르지만 지금 세입자를 받을 때는 그래도 되게 좋은 가격으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좋은 가격을 받았다는 거는 이 시세가 올라갔을 때 뭐 상관없겠지만 떨어질 때는 너무 좋은 가격을 받았다는 게 오히려 불편한 일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간 그때 이번에 처지게. 원정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욕심을 많이 안 부렸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그 세입자가 바뀔 때 다음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 보수적으로 것 같아요. 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 기존 거보다는 높이 받을 가능성이 네. 또 높아지는 네.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전세도 옛날에 좀 낮게 받았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있어요. 그런 집도 있어요. 내년에 저는 돌아오는 거. 맞아. 그거는 뭐 그냥 망고땡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마음의 평화를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선생님도 이거 수리해놓고 내놓을 거니까 지금 너무 좋은 세입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또 힘을 쓰는 게 그건 또 욕심이 아닐까. 그리고 작은 가격의 세입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길게 본다면 또 마음이 평화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집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네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지 결론을 내리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잔금 내는 거. 그거 해야죠. 이 집도 그렇고 선생님 첫 번째 집도 그 깨끗한 수유동 지상층 빌라도 그렇고 저 만나고 나서 두 채를 받았는데 명도 다 해놓고 1번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까지 내일 계약을 할 거고 가계약금도 아까 200만 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잔금을 아직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네. 친구분이 또 오셨잖아요. 제가 딱 보여주는데 선생님 1번 물건이 미나? 미납처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때 저도 깜빡해가지고 왜 미납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미납은 의도한 미납, 의도한 연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잔금 기한이 내가 낙찰받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잔금 기한을 우리가 무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한 달 반에서 한 달 정도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매각으로 떠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갖고 올 수 있을 건데 잔금 납부 기한에서 연체 이자를 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연체 이자를 내고 잔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네.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기존에 3주택이에요. 그러네요. 재건축 2개에 거주하는 아파트. 네. 그 당연히 공시가격이 너무 1억 1억 넘을 거니까 다주택자. 네. 네. 근데 원래 23년을 기준으로 하면 3개가 다 1억이 넘는데 이제 24년 이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 채가 1억 미만이더라고요. 취득세를 12%대로 내려고 계산을 했는데 한 채가 1억 미만이니까 그럼 8%대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잔금을 4월 30일까지 밀어놓은 거죠. 얘는 1억 이하죠. 네네. 이 집 같은 경우는 명도가 빨리 됐으니까 잔금을 천천히 내는 것 뿐인 거고. 첫 번째 집에 그 대출이 4월 30일 날 실행되잖아요. 첫 번째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거기 은행에서 이거를 내고 뒤에 거를 받아라 대출을. 그래서 이틀을 또 연체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얘도 연체예요? 얘도 이틀 연체. 네. 근데 이틀은 다행스럽게도 큰 돈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네. 좀 들고 첫 번째 물건은 잔금을 미루게 된 사유가 가장 큰 게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러면 마감 기한이 한 4월 12일. 12일인데 선생님 납부를 4월 30일에 하는 이유가 4월 12일 때 만약에 납부를 하면 공시 가격이 23년 네. 기준으로 되는 네. 건가 봐요. 네, 그게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다.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진짜로.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24년도에 공시가격은 반영이 되는 게 4월 30일 이후에 반영이 되나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운이 좋게도 1억 이하로 돼서 그럼 취득세가 얘 같은 경우는 이 4월 12일에 만약에 네. 납부를 하면 취득세를 12% 내야 되는 건데 이때 내면 8%. 그 집이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유한 것 중에 하나가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와, 하나가 감사하네요. 그러면 그게 얼마 세이브지? 한 600 가까이가 세이브가 되니까 여기 공사비가 나왔잖아요. 1번 집이 네 번째 집이 되냐 세 번째 집이 되냐 그 차이였던 거네. 네, 그래서 네. 원래는 계산을 12%로 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올해가 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집 한 채가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되면서 네 번째 취득세로 생각했는데 세 번째 취득세로 네. 되면서 8% 무게를 한번 재봤더니 네. 18일 연체 비용이랑 취득세
취득세를 12% 내냐 8% 내느냐의 그 취득세 갭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연체료가 얼마예요? 80 정도. 아 80만 원? 80만 원이고 취득세는 550 차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연체하는 게 낫겠구나.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불안해. 괜히 찜찜하죠. 맞아요. 그리고 미납 뜨고 재매각 뜨고 보니까 되게 불안하고. 괜히 막 네. 담당 경매 계장님이 당겨가지고 새로 낙찰자를 막 잡으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럼 나 뺏기는 건데 보증금도 날리는 그리고 거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아. 파산관제인이 채무자 지위를 그래서 승계했다 물어보신 그러고 거고. 그러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경매가 실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임의 경매라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구나. 네.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강제 경매면 파산면은 가압류 효력이 없어져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더라고요. 그럼 그때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있었어요, 교육생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게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무효 처리가 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강제 경매는 가압류 때문에 경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가압류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 처분을 못 하는 거야,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이 물어봐요. 취하해 줄까? 잔금을 냈어도 그런 거예요? 아니죠. 잔금을 냈으면은 끝난 거고? 끝난 거고. 아,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는 잔금을 빨리 내야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잔금 빨리 내는 게 좋은데 500만 원대 80만 원이라면 당연히 연체해야지. 저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세상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부동산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가 혹시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연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현명하게 행동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세상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무효가 된다거나 불허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건 내 집이 그냥 아니었던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그 세입자까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세입자한테 뭐 파산 신청했다 이런 얘기는 뭐 굳이 할 그런 필요는 거는 없는 안 거고. 하는데 이제 소유권이 없는데 세입자가 일찍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세상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80만 원대 그 550을 했을 때 어쨌든 한 500만 원 돈을 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 득에 대해서 감수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에 꽁으로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 약간 불편한 거 걱정되는 부분 내 리스크라면 이건 순차적으로 간다면은 전혀 이상 없는 거잖아요. 절차상은 문제 없는 거죠. 임의경매 취소되는 거는 은행일 거잖아요. 네. 은행한테 만약에 빚을 갚으면 취소되는 거지. 파산하셨으니까 네. 은행 빚은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밤에 카톡이 언니 선생님한테도 그래서 제가 자 아, 그쵸. 그때 내가 답을 준다고 마음은 좀 놓일 수도 있어도 달라질 상황은 별로 없어서 슬쩍 봤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막상 내 상황이라면 마음이 불편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500만 원 정도의 득을 보는 리스크를 짊어진 거라면 500만 원대 신경 쓰이고 잠이 좀 편안하지 않다. 그게 평생이 아니고 일주 정도라면 감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아유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뺐어요. 마음 불편한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 지금 내면 돼. 지금 걱정할 낼까? 필요가 그 생각도 없어. 했어요. 근데 응.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그렇지. 아까운 그러니까 거야. 좀 더 마음을 졸이던가 지금 내던가 문제가 맞아요. 없어. 누수가 더 큰 문제지. 그렇죠. 공실하고. 누수는 못 될 수도 돈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시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마음 불편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 불편함을 생각하더라도 누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저절로 없어지는 누수도 생기거든요. 굉장히 또 공평한 거예요. 시간이 불편한 대신 돈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 돈이 또 이만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죠. 누구보다 또 현명한 언니께서 이렇게 조언을 네.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또 연체하면서 살면서 연체해본 이력이었는데 아, 이 잔금을 연체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부분이 500만 원 정도의 차이라면 나는 한번 감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자꾸 그 법원 담당자분 괴롭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괜찮겠냐. 네, 오늘 그 전화 정도는 들어보려고요. 그 정도는 아마 담당 네. 공무원께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제가 확인하고 미납한 거거든요. 4월 30일까지 그럼 내라고 네. 그랬는데 막상 재매각 뜨고 하니까 그렇죠. 오늘 또 불편하죠.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그제 수업하다가 법원 경매 계장님이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그분도
본인도 경매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미납할 때 연락을 안 준대요. 미리 연락을 주면은 파악하고 있다가 감안해서 좀 진행하고 혹시 그 약속된 날짜에 잔금이 안 오고 하면 또 미리 챙겨주고 요새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 낼 거니까 꼭 잘 좀 기억 좀 해달라,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 그분도 절차는 좀 마련을 해놓지 않을까. 재매각으로 처분된다고 계획을 잡지 않고 잔금 완료로 계획을 진행해 놓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편하게 먹으시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간은 좀 불편하게 지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경매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들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생각이 든 게 뭔가 완료를 해놓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것도 딱 완료하고 그 다음 이것도 끝내놓고 그 다음 경매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지금 다 임대가 된 거잖아요. 그 네. 월세 주는 네. 거에 대해서는. 근데 월세 딱 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 맞는데 다른 집에서 누수가 문제도 또 있고. 되니까 누수 같은 경우에 네. 특징이 딱 완료를 시켜 놓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 성격적으로도 항상 매듭을 딱 묶어놔야 끝나는데 열어놓지 못하는데 죽겠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선생님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빨리 결정을 해버리고 다음에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선생님 어쩔 수 없어 기다려. 선생님 누수도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한 3개월 4개월 또 기다려라고 얘기하면 매듭을 짓고 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선생님들 같은 성향이 물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듭을 질 수 없다는 거를 어느 순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기다려봐야 될 게 있고 바로 해야 될 부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생각의 방법을 하나 바꾸게 된 게 뭐냐면 미루는 거 있잖아요. 미루는 것도 끝난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뤄놓은 것도 그냥 해결 안 된 거라기보다 중간 과정에서는 끝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간을 꼭 두세 달을 줘야 되는 시기를 둬야 되니까 그거는 그때 2차전, 3차전으로 간다. 근데 요거는 끝낸 거예요. 선생님도 이건 끝낸 거예요. 잔금도 아직 안 냈지만 끝낸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시 이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연체를 2주 해야 되는 건 맞잖아. 그러면은 이건 끝낸 거예요. 그리고 4월 30일에 다시 시작하는 거고 라고 생각해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매듭을 좀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좋아요. 그게 끝난 거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살짝 비슷하긴 한데 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자꾸 방치를 하려고 하더라. 그냥 오늘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냅둬야지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치가 내가 게으르고 무책임해서의 방치가 아니었던 거야. 그 상황에서의 종결이었던 거야. 완료였던 거야. 걔도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 그렇죠. 특히 수도 누수라면 괜찮겠지만 또 골치 아픈 빗물 누수일 확률이 높아서.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